지금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례 없는 국제적 총극에 휘말려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아이돌 그룹이나 기획사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게 커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1위 유튜버의 입에서 한국 기업이 매물로 나온 게 맞냐는 황당한 질문이 나오게 만들고, 이를 해외 유력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뚤어진 팬덤의 망상과 집단 행동이 만들어낸 이 기괴한 현상은 급기야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법정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으며, 하이브가 꺼내든 국제소송이라는 칼날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스터비스트 사태의 충격적인 전말과 익명성 뒤에 숨어있던 해외 악플러를 끝까지 추적해낸 하이브의 집요한 법적 대응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며칠 사이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뜬금없는 루머였습니다. 바로 하이브와 뉴진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곧 팔릴 것이다라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였습니다. 주식시장이나 기업 인수합병의 기본 상식조차 없는 이 루머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뉴진스의 일부 해외 강성 팬덤, 이른바 버니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 세계 구독자 1위 유튜버인 미스터비스트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비스트의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그가 활동하는 모든 플랫폼에 수만 개의 댓글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하이브를 인수해서 뉴진스를 구해달라, 다니엘을 감옥 같은 회사에서 꺼내달라는 애원 섞인, 그러나 실상은 스팸에 가까운 요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스터비스트 세이브 뉴진스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시간 트렌드를 조작하려 들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던 미스터비스트는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그는 최근 방송에서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룹을 인수하라고 난리인데 그럼 그들이 지금 진짜로 매물로 나와 있는 거냐?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이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이라 인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재차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가 팔려고 나온 게 맞냐고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4억 6천만 명이라는 웬만한 국가 인구보다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전 세계에 대고 한국의 1등 엔터 기업이 팔리느냐 마느냐를 묻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한국 엔터 산업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명백한 자해 행위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 봅시다. 이 팬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아티스트를 위한 구명운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눈, 특히 해외 언론과 대중의 눈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달라고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팩트체크에 나섰고 하이브 측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이미지만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던 그들의 행동이 역설적으로 아티스트를 시장에 팔려 나온 물건 취급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해외 일반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못해 적대적입니다. K-팝 팬들이 또 시작이다. 유튜버한테 회사를 사달라니 경제관념이 있는 거냐. 이건 팬심이 아니라 디지털 테러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뉴진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라이트 팬층마저 극성 팬덤의 몰상식한 행동에 질려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던 하이브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서울이 아닌 지구 정반대편인 아르헨티나를 향했습니다.
오늘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은 하이브와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해외 악플러를 잡기 위해 국제소송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그것도 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악플러는 수사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잡기 힘들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악플러들 역시 나는 해외에 있으니 한국법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이브는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로 하이브는 이를 통해 트위터 X 본사로부터 해당 악플러의 신상 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범인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 바로 아르헨티나 연방민상사 법원의 소장을 접수하고 예비 증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따지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하이브의 무시무시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타깃이 된 악플러는 단순한 안티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계정 개설 이후 무려 3천여 건이 넘는 악성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티스트에게 특정 정치 행사 참석을 강요했다. 미니진의 개인 메신저를 불법 사찰했다. 하이브가 법관과 유착해 판결을 조작했다 등 하나같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미 작년 8월부터 국내에서 이 계정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지만 피고소인이 해외 익명성 뒤에 숨어 있어 신원 파악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결국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최근 미스터비스트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는 제이슨 더윈이라는 해외 유명 유튜버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그는 뉴진스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하이브 사옥 앞을 찾아가 응원 방송을 하는 등 이번 매각설 확산과 팬덤 선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하이브의 이번 국제소송은 제이슨 더윈과 같은 해외 사이버 레카들과 그들의 말만 믿고 날뛰는 무지성 팬덤을 향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로운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팬이라는 이유로 혹은 해외 계정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던 이들에게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는 지난 연말 산하 6개 레이블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전원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일제히 공지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삭제된 게시물까지 복원하여 체증할 정도로 고도화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고소 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악플러가 벌금형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송치까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K-팝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비하와 악플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탄소년단, 세븐틴, 르세라핌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근거 없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가는 팬덤 문화를 수술대에 올리고 K-팝 생태계를 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이브가 꺼내든 카드는 타협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 법원을 경유해 남미까지 날아간 소장은 익명성 뒤에 숨어 혐오를 배설하던 이들에게 들이닥친 가장 현실적인 공포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 결과적으로는 가수의 소속사를 공격하고 K-팝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3월 컴백과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로 하이브의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악성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 소송이 전 세계 K-팝 팬덤 문화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광기로 변질된 일부 팬덤의 행태.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이브의 끝장 추적과 이후 밝혀질 추가적인 진실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끝을 함께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